시청자와 함께하는 신개념 토크 콘서트. 오늘 승승장구에 경사가 났어요. 오랜만에 여자 게스트가 나와요. 여자 게스트요. 와우! 브라보! 이게 얼마만입니까? 브라보! 와우! 헐리우드의 섹시 스타 산드라 블록을 닮았어요. 게다가 아직 결혼도 안 한 싱글. 우리 반대요. 와우. 우리 스타일 아니에요? PD님? 아, 일단 실루엣이 보이네요. 날개인가요? 야, 의상도 산드라 블록. 여신 포스 같은 여신 포스. 여신 느낌이에요, 여신 느낌. 여신 포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런 의상은 못 본 것 같아서요.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에 잘 안 보였던 모습이기 때문에. 네네. 제 생각에는 약간 이쪽은 북유럽 같고요. 네. 이쪽이 저기 아마존. 이제 중국의 약간 일본이나.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I will be missing you. 네. 어떤 사연이 있나요, 이 음악과?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아, 네. 저 의상과 맞는 그 그러게요. 단어를 좀. 아, 죽겠어요, 지금. 네. 그럼 약간 지금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아, 뭐, 긴장보다도 네. 의상이 좀. 네.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신 분이 직접 자기소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문식이 아일랜드입니다. 문식이 아일랜드. 네. 무슨 뜻인가요? 자랑 같지만 네. 남태평양에 네. 제 이름으로 된 조그만 섬이 있어요. 그거를 왜 문식이 아일랜드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했냐면 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오지만 나갈 땐 마음대로 못 나가. 아, 네, 무인도. 자세히 설명하긴 뭐하지만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고. 우리는 안무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박강대수가! 개그맨도 웃기는 웃음지존? 성격파 배우? 아직도 미혼인 여성? 그러나 그것은 아주 일부분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15번 안문숙이에요. 특기로는 펜싱을 가지고 있고요. 마구마노. 몰라, 편칭 가봐. 먼저 가거라. 아빠 오늘 좀 늦겠다. 후대 앞에는 정말 동안이세요. 네, 진짜. 피부가 너무 고우세요. 네. 고맙습니다. 혹시 요즘에 주기적으로 메이크업이 굉장히 발달돼서요. 네. 네. 주기적으로 병원 다니고 그러시는? 아, 그런 건 저는 오히려 관리를 받으면 뭐가 나아요. 근데 네. 정말 수컷 4명이 보니까 벌렁벌렁하네요. 와, 이게 네. 4명이 동시에 저를 그렇게 막 봐주고 예쁘다고 칭찬하고 막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네. 정말 벌렁거리네요. 네.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올해 나이가 아, 제가 모 프로그램에서 제 나이를 한번 얘기했다가 언니한테 혼났어요. 네. 배우는 절대 나이가 없는 거라고. 네. 네. 너 이름 검색하면 바로 나올 텐데 그 굳이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줬냐고. 네. 진짜 50이세요? 네? 오집을 낸 적이 없어요. 저는 불 좀 꺼주세요. 일집만 냈어요. 아니 그나저나 우리 안문숙 씨 모시려고 제작진이 엄청나게 공을 들였어요. 네. 왜 그렇게 쉽게 허락을 안 해주신 건가요? 그냥 저는 토크쇼를 하면 이제는 결혼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고 네. 요즘 신혼생활은 이렇고요. 그렇죠. 뭐 깨소금이 떨어지고요. 뭐 이세 계획은 이렇고요. 라고 얘기를 하면 네. 얘기거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시게끔 마음을 돌린 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시고. 아 그래요? 정말로 극구 사양을 했다가 네. 결정적으로
여기 담당 PD가 굉장히 잘생겼더라고요. 네,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미혼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하고 또 몇 년 차이도 안 나더라고요. 예.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분장실에 잠깐 뵀는데 네. 아 나오길 참 잘했구나. 아, 네. 훈남이세요, 훈남. 잘생겼어요. 첫인상이 괜찮았나요? 그 왜 필이라고 그러잖아요. 느낌 네. 좋았어요. 야, 이게 인연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오늘 저희가 안문숙 씨를 모신 목표는요. 안문숙 씨의 그 숨겨진 여성성 찾기거든요. 여성성. 네. 오늘은 의상 선택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멋있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따로따로 멋있습니다. 발 멋있고 나 오늘 의상을 잘못했어.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완벽한 의상을 입고 나오신 예. 안문숙 씨, 우리가 몰랐던 안문숙 씨의 모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타의 인생을 기록해 드립니다. 당신의 사전.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은 싱글녀 안문숙의 사전엔 어떤 단어가 기록돼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안문숙의 사전 펼쳐주시죠. 펼쳐주세요. 미인대. 이란. 이란에서 미인대에 나가셨다는 얘기인가요? 이란에서요? 이란에서 미인대에 나가셨군요. 안문숙 사전의 첫 번째 단어 미인대회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인 대회의 사전적 의미. 미인을 뽑는 대회. 꼭 미인을 뽑는 대회. 참가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꼭 미인을 뽑는데 안문숙에게 미인대회란 뭘까요? 아무도 안 믿는 나의 과거. 제가 사실은 안문숙 씨에 대해서 알기로는 미스 모 제과 출신이시죠? 미스 뭐 어때? 미스 모 어때? 미스 모 어때 출신이시죠? 네. 3회까지는 정말 미인들이었죠. 네. 그리고 4회 때도 우리 때도 미인이 뽑혔어요. 네. 조용원 씨도 제 동기고요. 아, 좋은 네. 네. 그리고 김현주 씨도 제 동기고요. 네,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타이틀이 뭐냐면 제 4회 미스 뭐 어때 대회 겸 KBS 공사 8기생을 뽑을 때였어요. 탤런트 공채. 네네네. 네. 탤런트 공채. 그러니까 네. 저는 미인대 타이틀보다는 그 뒤 타이틀에 더 관심이 많았죠. 탤런트 쪽으로요. 네. 그냥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광주 KBS 방송국을 한번 놀러를 가재요. 그래서 갔는데 현관에서 입구에서 그 원서를 나눠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원서를 한 장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수희 아저씨가 둘 사람 중에 누가 할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 친구가 이 친구가 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에이 가서 공부나 해. 너무 시원하게. 그렇죠.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야. 그 갑자기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존심이 상했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오기가 발동이 확 생기는데 주시아이 이렇게 네. 고향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외모에 대한 자신감으로 시험을 네. 보게 되는데 안문숙 씨는 오기로. 네, 저는 진짜 오기로 했어요. 예, 진짜요. 네. 뭐 아무 메이크업도 안 하고 네. 그냥 여고생 단발머리에 네. 그냥 사복만 입고 찍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걸 붙여가지고 보냈어요. 그거 잊어버렸죠. 네. 어느 날 노란 봉투에 KBS 마크가 딱 찍혀 있는 편지지가 하나가 봉투가 오는 거예요. 네.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 네. 봉투를. 네, 네. 그래서 받아서 보니까 2차에 합격을 했으니까 관련된 서류를 보냈더라고요. 네. 어머니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니까 네가 2차가 됐다는 얘기냐? 응. 이 하도 많이 오는 데서 이렇게 넘기다가 같이 붙여서 넘어간겨. 어머니께서요? 너 괜히 바람 들지 말고 공부해서 어머니는 제가 은행에 취직하기를 원하셨어요. 네, 네. 그때 서울 구경도 거의 안 했을 때고 그래서 네, 그냥 한번 가볼게 했더니 그래 그냥 좋은 추억으로 한 번만 갔다 와 한 번만 그런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 번만 갔다 오라는데 서울에 오면 카메라 테스트 바로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닌가요? 했죠. 한 5천 명이 응시를 했었어요. 와. 그런데 와보니까 미스 코리아 선발전은 저리 갈아요. 정말 머리를 닭털처럼 다 세우고 저는 너무너무 초라한 거 있죠. 거기서 기가 일단 죽었고 그리고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내 차례가 돼서 이제 올라왔는데 몇 번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전 제 이름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긴장을 하셔서. 너무 긴장해서. 긴장하셔서. 네, 예. 네. 근데 우리 엄마를 딱 보니까 인상을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났죠. 네. 왜 탤런트가 되려고 그러냐고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물어보시죠. 네. 그래서 제가 한다는 소리가 저 서울 구경 왔거든요. 제가 되려 구경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분들한테는 신선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꾸밈 없는 얼굴과 순수하고, 예. 네. 본선까지 돼서 마지막 상을 놓고 이제 싸우는데 네. 연기를 해보라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막 공주 연기하고 막 그런데 저는 네. 깡패 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미인대를 하는데 저 혼자 그래서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칠 수밖에. 그렇죠. 미인대는 그런 사람 없을 와, 거예요. 터지지. 네. 그러니까요. 그때는 정말 대단한 거였죠. 지금 생각해 보면. 아, 나 정말 나 미치겠네요.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15번 안문숙이에요. 말 그대로 시골의 여고생이 네. 한순간에 여배우의 길을 걷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저는 사실 꿈이 글쓰기를 좋아해서 국문학을 가고 싶었었고요. 네. 배도 한번 타보고 싶었고요. 배요? 네. 마도로스. 네. 근데 여자는 또 배를 못 타게 하더라고요. 또 이 비행기도 한번 타보고 싶어서. 근데 또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무슨 꿈이 육해공인 다 있네요. 네. 군대를 가시지 그러셨어요. 말씀 잘하셨어요. 저 군대 갔다 왔잖아요. 정식으로 뭐 2년 몇 개월 이게 아니라 군복이 여군복이 잘 어울리는 배우 2위로 뽑혀가지고요. 제가 진짜 그걸 갖고 올 걸 그럴까요? 저는 이런 목걸이도 있어요. 그 왜 군번. 군번 네, 목걸이 군번 있잖아요. 있죠. 제 주민등록번호 찍고 이름까지 해서 육군 모 부대의 승리 부대예요. 명예 예, 군인으로. 이거 차고 제가 각계 전투까지 다 했다니까요. 총도 쏘고요. 정말 이 훈련을 다 받았어요 보름 동안. 보름이요? 예. 보름 동안 훈련소에서요? 예. 각계 남자들이랑. 전투를 받았는데 정말 네.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폭탄이 터지더만요. 예. 그런데 그 가르치는 조관이 네, 그 조교. 조교가 군대 들어가십시오. 잘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여성성 찾기인데. 그러게요. 처음부터 제가 안문숙 씨 여성성 찾기인데 지금. 네. 자, 우리 여기서 다시 네. 여성성을 찾아야 돼요. 예. 네. 데뷔작이 뭐였나요? 네. 저의 그 기억나는 데뷔작은 보통 사람들이라고 있었어요. KBS에 네. 1일 연속곡. 대단한 거기- 드라마였죠. 네, 대단했죠. 인기 그때 많은. 시청률이 엄청났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먼저 가거라. 아빠 오늘 좀 늦겠다. 이뻐졌다, 우순이. 이 세상에서 니네 오빠처럼 잘생긴 사람 없을 거야. 그치? 그래서 거기에서 눈에 띄어서 제가 정말 정식으로 데뷔했던 게 KBS의 그 하이틴 드라마 고교생이. 고교생이요. 고교생 네. 저 거기서부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기억나요. 네. 그때 정말 인기가 대단했어요. 기광이는 모르겠지만 눈에 띄는 캐릭터였어요. 그때 팬레터가 정말 한꺼번에 올 때는 쌀 비닐로 푸대자루. 된 푸대자루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로 한 가마씩 왔어요. 요. 그거를 네. 팬레터기 때문에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거실 한쪽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네. 엄마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것이 전부 돈이 얼마 좋겠냐 이러세요. 그냥 보내지 마시고 편지에다가 1,000원짜리라도 하나 넣어서 보내시면 네. 얼마나 많겠냐고 오, 그럴 네. 정도로 정말. 그 이후에 이제 말 그대로 KBS의 그 중점적인 대하 드라마, 네. 토지라는 드라마에 출연을 하셨어요. 네. 몸에한테 좀 문할 말이 없구만. 내 행세는 어미한테 배운 게니까 더 말할 게 없고. 야, 갑자기 드라마에서 안 보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드라마에서. 네, 그때 역할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노효까지 네.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내 모습을 거의 많이 보여줄 수도 그러네요, 있는 네. 그런 작품이었는데 네. 하다가 도중에 네. 갑자기 공부도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또 방송이라는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방송에서는 말 못할 뭐 아무튼 그런 미묘 복잡한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냥 내 마음적으로 은퇴를 하자.
네. 그냥 뭐 내가 그렇게 대단한 배우도 아니기 때문에 은퇴 선언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네. 그냥 드라마 도중에 제가 그냥 장수를 해버렸어요. 도중에. 도중에요, 그냥. 네. 누구에게도 말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제작진에게도 말 안 네, 하고. 말 안 하고. 지금 가족들하고만 대충 상의를 하고 그냥 외국에 공부하러 유학길에 올라가요. 말도 안 하고요? 네. 그럼 말 그대로 사고네요? 지금 방송 생각하면 펑크잖아요. 엄청난 사고죠. 지금 다 그냥 가신 거니까요. 그것도 대하 드라마를 하다가 그렇죠. KBS에서 큰 농사 중에 네. 하나잖아요. 네. 오직하면 대하 드라마겠어요. 예. 그러면 그 네. 역할은 어떻게 그렇죠. 빈 자리 역할을. 그쵸, 지금 지금 빠진 비었잖아요. 역할인데. 이미는 아예 없어져 버렸고요. 야. 네, 그 이제 저의 그 남편 역으로 나오실 선배님이 네. 손해를 많이 보셨죠. 아, 그러셨네요. 네. 있으셨어야지 남편 역으로 그러니까요. 나오는 건데. 예. 그 선배님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아니,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어린 나이에 네. 대형 사고를 치고 가신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 올 대형사고죠. 거니까. 네, 이제 뒤도 안 다시는 돌아보고. 뒤도 네. 안 돌아볼 거니까 겁이 없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 돌아오신 이유는 또 뭔가요? 공부를 하러 갔는데 네. 영어도 좀 할 게 갔는데 영어 참 어렵습니다. 참, 결국 올해도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아,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제 내 친구들이랑 아는 분들이 거기 있으면서 한국 드라마 보라고 네, 비디오 네. 테이블 녹화를 해서 보내줘요. 네, 네. 근데 집안 식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데 저만 유독 그런 드라마를 보면 등에서 막 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밑에서 뭔가 뜨거운 게 확 올라오는데 그냥 또, 예. 아 이거는 정말 피해갈 수 없는 내 운명적인가 보다 이 직업이. 근데 저만 이렇게 얼굴 빨개가지고 앉아가지고 심각하게 보고 있으니까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어머니가 눈치를 채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견디겠지. 나 그냥 서울 갈게. 그래서 저 혼자 가방 하나 싸가지고 서울에 왔어요. 작품 섭외나 이런 그런 것도 거 없이. 없었고요. 예. 그냥 오. 서울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한번 부딪혀보자라는 네.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신 건가요? 네. 아무도 없는 서울에 그럼 그렇게 해서 왔을 때 네. 두 번째 기회가 왔나요? 왔어요. 아, 네. 이제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야 될 운명적인 건 거죠, 제가. 연락이 왔는데 그것도 아주 그 당시 때 정말 인기가 좋았던 네. 그 KBS 드라마예요. 그것도 네. 서울 뚝배기. 아, 네, 네. 그랬거든요? 네. 주연 씨. 대박이었죠, 정말. 내가 이 긴장이 아직도 안 풀리나 보다. 아니, 옷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가 봐요. 네. 옷 때문이. 죄송합니다. 긴장 좀 푸세요. 그 서울 뚝배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최수정 씨 여동생이 급히 네. 나와야 되는데 만숙이죠. 야, 저도 할 말이 걸랑이야. 그래. 완전 쇼크 받으셨나 봐. 밀어붙여. 겁먹지 말고. 근데 잠깐이었어요. 저는 거의 끝 무렵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잠깐 출연을 했는데 그거를 보시고 이제 그 오박산의 사람들 첫 시트콤에 예. 저를 캐스팅을 하신 거죠. 그게 아마 제 기억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트콤 아니었나요? 네. 흠퍼주머니 아들 잘 어머머머. 그 시트콤을 계기로 정말 안문숙 씨가 얻은 성과는 대단했죠. 그 여파로 지금까지도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박산의 사람들 이후 시트콤 네. 남자 셋, 여자 셋. 눈두룩은 누런데 녹차나 한 잔 안 하실래요? 그거야 뭐 내가 껌 한 통 안 씹으면 되니까 말이야. 새 친구까지. 맞아요. 시트콤 섭외 1순위로 꼽히며 코믹 여왕으로 등극을 하시게 됩니다. 맞아요. 아니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많이 네. 달고 계셨죠.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오박산의 사람들 할 때 네. 치과 병원에 간호사로 나왔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때 간호사복은 다 일률적이었잖아요. 네. 네. 하얀 색깔 그 굽이 약간 있는 샌들에 네. 그렇죠. 스커트 네, 네. 입고 네. 여기다 캡을 쓰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아니 왜 꼭 간호사는 치마를 입어야 돼? 바지 입을 수도 있잖아 하얀색으로. 제가 막 우겼어요. 네. 바지로 만들어 달라고. 네. 그래서 최초의 바지 입은 간호사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바지를 입고 나온 바람에 간호사분들이 그때부터 그래 바지 입어도 되잖아. 굳이 꼭 스커트만 고집할 게 뭐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바지를 입으셨대요. 아
지금은 그래요? 거의 바지들 입고 다니실 지금은 다 거예요. 바지죠. 네, 스커트 보기 힘들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문화를 바꿔놓으셨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다른 최초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트박스는 그때 알려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비트박스요? 예. 근데 그때 최초에 제가 비트박스를 했죠. TV에서. 그 홍록기 씨가 그때 막 데뷔할 때 네. 옆에서 어느 날 비트박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좀 와서 가르쳐줘. 그랬더니 가르쳐 주는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게 그거였어요. 근데 그게 히트를 칠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뭐 치과 병원 안에서 심심하고 뭐 할 일 없으면 이게 다였어요. 이게 다였어요. 근데 그게 최초라. 와 저게 뭐야? 저게 도대체 쟤 뭐 하고 있는 거야? 비트박스라는 언어 자체도 되게 생소했을 때예요. 네. 그래서 다들 음치 따라했었어요. 그래서 음치 이렇게 했었어요. 음치 바빌라 음치 바빌라. 근데 이제 제가 시트콤을 하면서 네. 정말 코미디에 빠졌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오박사의 사람들 이후에 거의 한 10년 가까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시트콤에만 출연을 하셨죠. 시트콤 위주로. 네. 내가 좋아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전국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렵고 심각한 연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 눈을 보면 웃음부터 나오니까 그게 참 그 단점이었었어요, 제가. 아,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많은 분들께 인정을 받다가 네. 또 갑자기 TV에서 사라지셨어요. 야, 병인가요? 도망가셨나요? 또 어디로? 그것도? 도망간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또 속으로 은퇴를 한 거죠. 아, 마음속으로. 그때도요? 네. 89년도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잠수인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이 두 번째 잠수는 어떤 사연이 있어서 4, 5년을 사라지신 건지. 기습적으로 훅 들어갑니다. 네. 당신은 네. 왜? 씨에게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문숙은 왜 왜? 4년 동안 활동을 안 했을까? 안문숙 씨의 대답을 듣기 전에 먼저 시청자들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문숙은 왜 4년 동안 활동을 안 했을까? 반가우라고. 네. 아니 진짜로요. 진짜로요. 정말 다시 와서 예. 너무 반갑습니다. 맞아요. 다시는 잠수 타지 마세요. 네. 또 다음 뭐가 있죠? 다음 댓글. 예. 네. 안문숙은 왜 왜? 4년 동안 활동을 안 했을까? 결혼 안 하냐는 말 듣기 싫어서. 좀 공감이 가는데요. 지겨우셨죠? 좀 듣기. 물어보시는 분은 한 분이시잖아요. 네. 저는 그 질문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93,273번째 진짜 저 어느 날 이 차를 몰고 가는데 엇갈려서 신호등에 딱 걸렸는데요. 저쪽에서 어떤 분이 저를 보고 막 악을 쓰는 거예요. 예. 봤더니 전혀 모르신 분인데 네. 저보고 뭐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했더니 언제 시집 가냐고요? 정말 그냥 온 국민의 가족화예요. 가족화. 저는. 맞아요. 안문숙은 왜 4년 동안 활동을 안 했을까? 네. 가슴에 털 많은 남자 만나서 털 가닥지 생기라고. 야, 4년 동안 털을 셀 정도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침팬지. 얼마나 많아야 4년 동안 셀 수 있을까요? 네. 이 얘기는 털이 있는 남자를 좋아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뭐 토크쇼에 나오고 예능에 나오면 빠지지 않는 얘기가 결혼 얘기, 털 얘기. 근데 저는 진짜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네. 결혼 얘기는 앞으로 오늘 2% 외에는 저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네. 종결자 요즘 종결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예, 종결자. 종결해버리겠습니다. 아주 시청자 마음 여러분 관심 단단히 가- 먹고 왔습니다. 네. 네, 털 알겠습니다. 얘기도 오늘 외에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털이라면 디지털도 좋았던 사람인데요. 정말. 저는 병적으로 털을 좋아해요. 네, 항상 이렇게 입고 털털거리고 있습니다. 안문숙은 왜 4년 동안 활동을 안 했을까? 네. 그동안 거미로 활동하고 있어요. 싱크로율 100%가 안넘네요. 네. 정말로 저 닮은 사람 때문에 놀란 거는요. 네. 우리 집 거미양도 저하고 비슷하지만 네. 그
가수 환희 씨도 저하고 좀 비슷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네.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네네. 환희로 알죠. 예. 야, 이거 두 번. 야, 이거 싱크로율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머, 정말 닮았구나, 저렇게 보니까. 웃는 모습까지도. 예. 안문숙은 왜 4년 동안 활동을 안 했을까?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시키려고 코믹 여왕의 귀환을 환영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안문숙 씨에게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왜 4년 동안 활동을 안 하신 건가요? 그냥 그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이 변함없이 계속 그 역할 짝사랑하고 털털하고 코믹스럽고 네. 그냥 이제 질려버린 거예요, 제 자신이. 이렇게 역할이 들어와도 네. 별로 그렇게 반갑지도 않고 또 매번 똑같은 그런 배역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 근데 그만하자 이제 그런 거는. 네, 접었어요. 이야. 이젠 정말 접어서 네. 이쪽 방송국 쪽을 정말 보지도 말자. 원이 없다. 예, 원 없이 네. 돌아섰어요. 째짝에 굴지만 눈두룩은 누런데 자식인가? 문수가 뭐하는 짓이야? 근데 사람이 일을 하다가 일을 안 하니까 갑자기 우울해지더라고요. 밖에를 안 나가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게 되고 그러니까 집안에서만 생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자꾸 불면증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생각들을 하면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울하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잠깐 몇 시간 우울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그게 병이라는 거죠. 그 병은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 돼요. 네. 아, 본인이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그게 네. 심각한 병이라는 네, 근데 건지. 저는 너무 네. 감사하게도 병원까지 안 가고 어머니 말 한마디로 제가 정신을 차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우울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걸 보시더니 너는 그 우울이라는 거하고 안 어울려! 라고 한마디 툭 던지시더라고요. 네. 아, 맞다. 나는 그 우울하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지, 성격이. 네. 아, 맞다. 내가 왜 이렇게 안 어울리는 일을 하고 있을까, 지금. 너와 안 어울려. 안 어울려 네, 한마디가. 그 한마디. 어머니가 치료제시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웃음을 전해주는 우리 이수근 씨나 네. 강호동 씨나 네. 많은 개그맨들이 네. 그게 나 이해를 해요. 저분들도 분명히 어느 그느질 부분도 있을 거고 저분들의 그 페이소스는 정말 대단해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예, 아무튼 뭐 그 힘든 시기를 다 극복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정말 생각했던 것, 그러니까 내가 못 느꼈던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온 게 뭐냐면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 일을 안 하고 보니까 그게 감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온 게 지금 이 그 사인이라는 드라마였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사인 드라마가 비중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었었어요. 너무 드라마가 무거우니까 웃음 부분을 담당해 달라. 그래서 급히 만들어진 역할이었어요. 아, 그 캐릭터가.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 보면 또 짝사랑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싫어서 떠나신 거잖아요. 그게 싫어 떠났는데 네. 네, 잘해볼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싫어서 나갔는데. 그런 싫어서 역할들. 나갔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아픔들이 중요했다니까요. 내 직업이 정말 소중했었고. 그게 고마웠던 걸 몰랐는데 그렇죠. 알게 된 네, 거죠. 그 감사함, 일한다는 그 감사함. 그거예요. 그러면 그 공백 이후에 네. 그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으신 거네요, 이제. 찾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쌓아놓은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자마자 그 코믹 속에서 로맨스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네, 이제 제 마인드를 바꾼 거죠. 네. 가장 가까이 계신 어머님께서는 네. 오랜만에 복귀한 따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제가 사인 드라마를 할 때 네. 내가 너 모니터 정확하게 해줄게. 막 이러시더니 이게 연쇄살인 사건 막 나고 이럴 때요. 예. 아우 이 추운 날 왜 저렇게 무서운 걸 해갖고 더 춥게 온다니. 막 이러시더니 다 끝난 다음에 너 어디 나왔었지? 너 아까 어디 모니터 해주시다 그러더니. 모니터 해주신다더니 드라마에 너무 몰입하셨구나. 너무 몰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 어디 나온지도 모르신 거예요. 네. 아우 나 정말 우리 어머니는 정말 네. 그냥 하나 이 숨 쉬는 것 자체가
시트콤이세요. 맞아요. 사실 그 어머님은 예. 안문숙 씨보다 더 웃긴 어머님으로 유명하시잖아요. 네네. 집에 치마가 더 많습니까? 바지가 더 많습니까? 바지가 많아요. 네. 그거 오케이. 저 사서 줘. 아따 이쁘네. 저 속에 기숙이 딸이 하나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눈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닌가? 네. 아니 알아보긴 알아봤다 야. 한때는 막 콤비처럼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요즘은 왜 뜸하세요? 아 이제 어머니가 네. 귀찮아하세요. 알아보는 거를. 어머니랑 같이 CF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어머니가 개성이 강해서서 그러신지 너무너무 많이들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한동안 한참 알아보고 이럴 때는 뭐 여학생들이 와갖고 안문숙 씨 어머니 되시죠? 어머니 사인해 주세요. 그러면 네. 내가 그래서 귀찮아서 죽을 뻔했다 그래서 그래 어떻게 사인은 해주셨으면 어떻게 엄마 사인 없잖아. 내가 받아 적으라 그랬다. 사인을 받아줘 그래. 그럴 정도로 어머니가 굉장히 유명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머니 당신은 네. 시장에서 좀 깎는 재미로 뭐 물건도 좀 사고 그래야 되는데 그 딸 돈 잘 벌면서 뭘 깎으시냐고 이런 것도 좀 재미도 없으시고 네. 그래서 이제는 네. 어머니께서 사실- 잠수를 아니 예전부터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안문숙 씨가 어머니를 참 많이 닮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딸 셋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닮았대요. 성격이나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하시기엔 어떤 점이 네. 가장 많이 닮았나요? 엄마의 그런 긍정적인 성격. 성격. 네. 저희 어머니는요 욕도 긍정적으로 하세요. 욕을 긍정적으로 하신다고요? 어렸을 때부터도 이게 뭐 저는 정말 말썽을 많이 피웠거든요. 네. 정말 개구장이에서 동네에서. 구정날 남의 집 지붕을 뚫은 아이예요, 제가. 그 무슨 얘기인가요? 어렸을 때 자치기 놀이를 하다가 남자가 하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자치기를 해가지고 새끼자를 딱 쳤는데 그게 네. 마침 남의 집 그 지붕 위에 햇빛이 안 들어갔던 집이었나 봐요. 네. 햇빛 들어가라고 그 한 부분만 이렇게 파가지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요. 아, 예. 거기에 마침 떨어진 거예요, 얘가. 네. 그러니까 애들이 네가 올렸으니까 네가 갖고 와. 그래서 그래 내가 갖고 올게. 올라가가지고 그 한참 차례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 발이 푹 빠져버린 내 발이. 거기 차례 지내고 계신 분들이 조상님 다리가 내려오는 거 조상님 알고 제 운동화가 그 차례상 위에 뚝 떨어졌을 때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조상님 다 아무튼 제가 여기 다 긁혀가지고 이제 네. 그 아줌마한테 잡혀가지고 맥살을 잡고 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네. 여자애가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를 때려야지 어떻게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회초리를 들고 너 커서 나중에 모델 대충 이렇게 될 야단을 치시는데 그쵸. 저희 어머니는 네가 이렇게 해갖고 커서 대통령 될래? 판사 될래? 이 돌을 바가지로 뭘 가시네요. 그러니까 때리기는 하지만 칭찬을 해요. 때리시면서. 때리시면서 지금도 뭐라 그러면 긍정적으로 그래 늦게나마 시집가서 애를 한 10날 까시네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옛말에 왜 이렇게 말이 씨가 된다고 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좋은 거를 많이 어머니가 심어주셨어요. 좋은 교육법인 것 같네요. 네. 네. 오히려 그 어머님이 옆에 계셔서 네. 결혼을 더 안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그런 맞아요. 말씀들도 많이 네. 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소리가 되게 가슴 아프신가 봐요. 그럴 수도 당신이 있겠네요. 딸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어머니 절대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고요. 지금은 조용히 돌려서 얘기하시죠. 네. 갔다 오더라도 가. 뭐 어디 이웃집에 가냐? 어디 지방에 가냐고요. 네? 저희들은 안문숙 씨가 결혼해서 예. 네. 안문숙 씨를 꼭 닮은 아이를 낳는 모습을 더 보고 싶어 한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김지선 씨한테 기를 받았었거든요, 올 초에. 네. 다산의 여왕이잖아요. 다산, 네. 일단 언니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저지르려고 어머 뭔 소리를 하고 아우 진땀나. 네.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신 어머니가 네. 이제는 좀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지금 네. 78세세요. 네, 뭐 아직까지 당연히 건강하시지만 네. 혹시라도 이제 마음 한편으로는 네. 항상 옆에 있었던 엄마의 공백이 뭐 생기는 아우, 게 두려워지시기도 만약에 할 것 그렇다면 같아요. 저는
정말 천군만마를 잃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잘해드리려고 내 딴에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성격상 어디가 아프시면 엄마 어디 아파? 막 주물러 드리면서 엄마 약 사 먹으러 가야지, 병원 가야지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해요. 네. 그러니까 마음은 있지만 왜 그 병원을 안 가고 그래? 되려 이렇게 화를 내는. 네.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연세 많으신 그 노부모와 살면서 제가 느낀 거 딱 2개가 있는데요. 효도가 달리 없더라고요. 다른 건 아니고 하나는 어머니의 노는 아니야는 예스예요. 나이 드신 분의 그 어머니들이 어머니 이거 드세요. 아니야 너 먹어 그거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행 가실래? 아니야 너희들끼리 갔다 와. 내가 가면 뭐하니? 나 안 가. 그거는 가겠다는 얘기예요. 노가 곧 예스고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가구를 이렇게 배치하고 이럴 때 네.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저는 젊은 애니까. 취향이. 예. 그걸 가지고 맨날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엄마 마음대로 하시고 사세요. 그게 효도더라고요. 네. 그걸로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문숙 씨의 50평생 동반자가 되어주셨던 어머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영상 편지로 한번 띄워주시죠. 네. 와 나는 아주 이 영상 편지가 정말 어색하거든요. 네. 근데 다른 분들 보니까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결혼을 꼭 해야만이 100%다 완벽하게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안정된 가정을 보셔야만이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엄마가 늘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후리어다. 예. 엄마 자유롭게. 후리하다. 후리해. 나는 후리해. 엄마 자유. 엄마 사시는 동안 정말 웃다가만 사시다가 이렇게 건강하게 제 곁에서 오래오래 이렇게 저랑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뭔가요 또? 네. 우리 엄마 온 거야? 네. 에이 설마. 우리 엄마 오신 거야?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머님. 예. 여기 승승장구 촬영장이에요, 어머니. 아, 그러세요? 네, 오늘 예, 따님인 안문숙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셨거든요, 어머니. 예. 승승장구 평소에 보신 적 있으세요? 딱 한 번 봤거든요. 그럼 아는 사람도 없겠네요, 어머니. 아니, 그 김승우 아저씨 그분을 잘 알지. 이야, 팬이고. 팬이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좀 전에 안문숙 씨가 연상 편지 쓰는 거 들으셨나요? 무엇을 들었냐고요? 그 안문숙 씨가 어머님한테 한 말씀 하셨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네, 어떠셨어요, 기분이? 계속 혼자 후리하고 싶다 그러시는데. 어쩔 것이요, 그러고 생겼는데. 네. 나 혼자 애타봤자 소용없어. 그냥 풀이로 그냥 놔뒀다가. 부리로.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운명적인 남자를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지요. 아, 항상 네. 내가 그냥 오지금은 네가 한번 가봐라. 갔다 오더라도 한번 그래보지 그냥. 어머니. 예. 요즘에도 예전에는 그 따님이랑 방송에 많이 나오셨잖아요. 솔직히 했지. 요즘에도 아직도 길 다니시면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겁나단 게 그냥 물건도 싸게 사도 못해. 겁나는 게. 그러세요, 어머니. 모든 학생들은 나보고 사인해주라던디. 네. 아직도요? 그러지라. 네. 자, 어머님, 안문숙 씨하고 안 어울리는 우울증에 관한 얘기를 잠깐 인터뷰를 한 게 있었습니다. 우울증 걸렸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그래요, 네. 참말로 마음이 복잡해버렸지라. 자식이 그렇게 할 일을 못하고 있을 때에 부모 마음은 당해본 사람이라 알거든. 그래서 난 마음이 참 아팠지요. 네. 그러지 마라. 그냥 편안하게 갔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랬지. 네. 어머님 덕분에 안문숙 씨가 우울증을 극복을 하셨어요. 예. 네. 그거는 네. 너무 아픈데 긁지 마라. 네. 그런 게 내가 사과는 토크스 해더라고도 안 해줘. 네. 그럼 아주 간편한 얘기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이렇게 똑똑하고 예쁜 딸이잖아요, 안문숙 씨가. 그러지 참말로. 그럼요. 내 얼굴도 이뻤고 부모 생각을 줄 알고 이뻤고. 형제가 아무것도 알고 다 괜찮은데 네네.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뭐냐면 네. 1% 부족한 것이 지금 아직 남먼 일을 못 온다 그것이요. 아, 그렇게 이제 네. 갈 거예요. 가게 되면 한번 갔다가 온난이 들어서 난 가라고. 아, 어머님도 재밌으세요? 네, 나도 한번 딱 웃었네. 그럼 어머님 어딘가에 있을 예. 그 안문숙 씨의 그 예비 남편. 예.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예비 사위에게 예.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안문숙 씨의 장점과. 아니, 네. 얘가 똑똑하거든. 네. 그래서 요새 가계부를 쓰고 김치도 똑소리 나버려. 김치 담는 걸 아죠. 음식도. 네. 그래 이제 반찬도 잘해 먹고 네. 얌전하고 네. 네. 이 여자를 얻으면 잘해볼 텐데 네. 이 사람들이 눈이 높은가 지가 그래갖고 저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네. 이 방송을 듣는 그 내 장래 사후 될 사람이 듣다면 빨리 존말 올 때 와이. 존말 올 때 빨리 오라고. 어머니 네. 오늘 예. 여전히 큰 웃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어머니. 네. 안녕. 어머니가 너무 밝으세요. 여전하시네요. 네. 목소리만 네. 딱 들어도 네. 너무 건강하시다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정겨운 저 사투리. 예. 서울 분인지 알으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안문숙 사전의 두 번째 단어. 아까부터 정말 궁금했던 진짜요. 이란. 이란. 네, 이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공화국 또는 DJ DOC의 나 이란 사람이야. 나 일할 사람이야. 그 안문숙 씨의 사전에 있는 이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이란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아니죠. 저는 파라다이스죠. 이란이. 네. 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란에 다시 털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거길 갔더니요. 정말 예. 저의 이상형은 다 있고요. 네. 이란을 직접 가셨는데 제가 촬영차 갔어요. 이란을 참 가기 힘든 곳인데 네. 나의 이상형이 거기 다 있습니다. 이란에 정말 이 눈썹이요. 네. 이렇게 볼펜을 이렇게 올려놓을 정도로 이렇게 길어요. 남자분들이. 속모습이요. 네, 예. 기본이더만요, 그게. 이란. 약간 그렇게 진하게 생기신 분들을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윤곽이 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풍성해. 그 풍성함이. 털이. 네네. 덩치리. 어우,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털은 왜 좋으신가요? 이유가 기강군이 잘 근데 몰라서 아니 그게 그래요. 아니라 그 질문할 때 그 표정이 네. 정말로 궁금해서 아, 정말 궁금해요. 저 궁금한 게 많은 나이예요. 네. 그 눈빛이 네. 그 많은 것 중에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좋아하는데 정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맞죠.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왜 왜 하필 털이냐 표정이 제가요 그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 첫사랑 많잖아요. 그렇죠. 짝사랑이고 네네.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물상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름이라도 그렇게 더운 한여름에도 하얀 모시 와이셔츠를 입으세요. 네. 그리고 반쯤 걷고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가슴에 털이 이렇게 삐져나와요. 뚫고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여기 털이 그러니까 면도를 해가지고 이 무청 왜 끝 무청 색깔 파랗게 돼가지고 아침에 딱 들어오시는데요. 그런 이미지에 그리고 그 바른 스킨 냄새 그게 강하게 지금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이 있질 않나. 그 이미지. 그 네, 그리고 첫사랑인가요? 이 그러면? 가슴의 예. 털도 그냥 뻣뻣한 털이 아니에요. 저는 좋아하는 털이 약간 웨이브되는 예. 거. 부드러운 거. 꼬불꼬불한 그래서 거. 수영장에서 탁 나왔을 때 이게 쫙 하고 떨어지는.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 앤디 가르시아 배우 네. 가슴 털이 그렇게 많죠. 생겼더라고요. 네, 네. 영화를 봤더니.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바로 저거야 그랬는데 한국 분 중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그렇게 가슴에 난 털을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되는데 네. 저는 이렇게 거품을 한번 내보고 싶은 거예요. 거품이요? 머리 감듯이. 네. 예. 근데 아무 남자는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내 그렇죠. 남자여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네요. 조건이 털인 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네, 국내에서는 정말. 그러니까 제가 늦게 간 이유가 있어요. 조건이 너무 까다롭잖아요. 그러네요. 아니 한간에는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나요? 가입한 게 아니라 네. 이제 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네. 뭐 그쪽에서도 이렇게 많이 그 장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주시고. 아 그래서 만남을 몇 번 가졌어요? 가졌죠. 아 그렇다면 그분들 중에 2번 이상 만난 분도 혹시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기회가 어쨌든 결혼 얘기 이제 당분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상형을 한번 제대로 밝혀보시죠. 일단은 좀 외모로만 봤을 때. 외모로만 봤을 때. 김남주 씨가 최근에 했던 드라마에 주인공으로 나왔던 박시우 씨라고 있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남자분이 눈에 쌍꺼풀이 없고 그렇게 좀 차갑게 생기신 분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굳이 찾자면 굳이 제가 뭐 찾자면. 지금 이상형을 그리면 뭐 합니까 이 나이에. 네네. 그냥 앞으로 살아갈 가치관이나 지금 뭐 그런 꿈들이 이루어졌느냐 이걸 물어봐야지. 그렇죠. 네. 뭘 네. 눈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게 생겼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요, 사실 그 저희 승승장구에서 네. 그 몰래 온 손님이 있잖아요. 네. 근데 몰래 온 손님 최초로 네. 본인이 안문숙의 이상형일 거라면서 몰래 온 손님을 자처한 분이 있어요. 진짜로요? 자, 누구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루엣은 모르겠어요. 실루엣이 실루엣이 아유, 근데, 아니, 보통 일로 들어오시는데, 우리 박철 씨 이렇게 돌아오시네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몰래 온 손님은 안문숙 씨의 이상형일지도 모르는 박철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네. 저는 털이 없는데. 털이 없어요. 정말 없네요. 정말. 네, 네. 아유, 앉으세요. 네. 여기. 우와. 네. 우리 승, 네. 이 향이 네. 벌써 제가 좋아하는 냄새예요. 그래요? 네. 향수 냄새가. 무슨 맛있는 냄새가 나는 제작진이 몰래 온 손님 출연을 부탁을 드렸잖아요, 박철 씨한테. 네. 그랬더니 혹시 문숙이 누나가 날 이상형으로 지목했어요? 뭐 이렇게 하시더래요. 말씀을 하시더래요, 박철 씨가. 그런 말은 왜 하신 거예요? 예전에 그 라디오를 할 때 네네. 그 담당 디렉터가 둘이 좀 닮은 것 같다. 뭐 여자 박철 같다. 네네. 또 잘 어울린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셔서 네. 예, 혹시나 나를 지목하면 안 되는데 나를 지목했냐고 한번 여쭤봤죠. 네. 아니 우리 박철 씨는요 지금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중후해 주셨지만 네네. 정말 잘생기셨어요. 그럼요, 꽃미남이죠, 원조. 네. MBC 그 드라마 네. 그게 뭐였죠? 마지막 승부. 마지막 우리들의 승부. 승부. 우리들의 승부. 네. 어우. 장동건 씨랑 같이 네네. 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요. 박철 씨가 이 자리에 네. 나와주신 이유가 네. 그 안문숙 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풀어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네. 그 안문숙 씨에 대한 어떤 오해와 편견을 풀어주실 건가요? 글쎄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안문숙 씨를 처음 보고 네. 저 여자 깡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뭐 담배를 많이 필 것 같다. 담배를 많이 필 것 같다. 그리고 뭐 술도 많이 마실 것 같다.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실 텐데 네. 전혀 역시 만나봐야 되는구나. 네. 얘기해봐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대화 중에 네. 뭐랄까 그 눈물, 슬픔, 예, 그런 거가 많이 보였고. 안문숙 씨가. 예, 그런 인간적인 면, 네. 예, 만든 게 아니라 네. 저절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점, 네. 그런 점들. 박철 씨 잘 나오셨네요. 우리가 찾으려다가 아직까지 덜 찾고 있는 여성성을 나와서 이렇게 찾아주시네요. 네, 그렇게 네. 여성스러운 안문숙 씨께 왜 네. 중간에서 이렇게 소개를 소개시켜주나. 시켜주거나 일단은 나나 똑바로 좀 살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내가 이 지경인데 내가 누구를 소개시켜주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누나한테나 하여튼 누굴 소개시켜준다는 게 어려워요. 네, 어려워. 그냥 덤택이 실 수도 있는 거고, 뺨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근데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소개시켜 준다는 게 쉬운 게 쉬운 일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부담이 네. 되긴 하죠. 네. 예.
맹상훈 형이 털이 많은데. 아니 근데 박철 씨는 개인적으로 안문숙 씨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안문숙 씨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왜냐면 이제 같이 초대를 해도 남자보다는 여자 또 아는 뭐 친한 언니 그다음에 여동생 주변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혹시나 성적 취향이 여자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런 오해를 하셨어요. 네. 그 정도로.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네. 나 남자 좋아한다. 그럼 네. 굶주렸다. 힘들다. 네. 박철 씨 나오니까 방송이 참 시원시원하네요. 네, 네. 글쎄요, 뭐 이거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네. 네. 아니 그러면 안문숙 씨 입장에서 네. 그렇게 같이 어울려 다녔던 여자 동료들 중에 네. 이렇게 의지가 되는 동료. 있죠. 네네. 저의 그 정신적인 멘토는 네. 앞에 늘 똑순이라고 붙어 있죠. 아, 예. 똑순이 김민희 씨. 김민희 씨요. 네. 예. 그 친구는 사실 저랑 처음 만남이 네. 그 친구가 KBS 드라마 달동네라는 거 할 때. 알죠. 네. 그때 제가 막 탤런트가 됐었을 때거든요. 네. 복도에서 조그만 친구가 와가지고 나 어제 텔레비에서 봤는데 뱀 장수해봐, 뱀 흉내 내봐 막 이랬을 때예요. 아, 진짜요? 그리고 만났는데 정말 여기 저 엉치까지 와서 키가. 저는 태권도 사범 선생님이었고 네. 똑순이 김민희 씨는 제 제자로. 그 꼬마 아이가 이제는 지금은- 정신적인 멘토가 된 그럼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김민희 씨하고 얘기를 하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해요. 나보다 훨씬 어리지만. 우리 네. 신뢰 좋은데요? 앞으로 오세요. 왜 뒤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오늘은 왜 다 뒤로 오시죠? 네. 네, 자, 오늘 그 두 번째 몰려온 손님은요, 안문숙 씨의 정신적인 멘토랍니다. 김민희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상 깜짝 놀랐어요. 그쵸? 네. 아니 저쪽이 비슷한 패션이 있어서 네. 굉장히 안문숙 씨랑 마음이 통하시는 분이구나 했더니 코디예요? 맞아요. 똑같아. 옷이 네. 비슷해요. 여전히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귀여우시네요. 네. 여전히 똑순이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우, 살기도 똑소리 나게 살아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로. 아니, 안문숙 씨 말씀하시는 거 들었죠, 뒤에서? 네. 네. 뭐, 모든 상의를 다 같이 한다고. 멘토시라고. 김민희 씨하고. 네. 언니가 아까 우리 박철 씨도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약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걱정이 되고 얼마 전에도 아까 네. 잠깐 언급을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때가 있었어요. 우울증에 걸려서 밖에도 잘 안 나오고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계속 컴퓨터만 하고 계셨대요, 언니가.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네. 그때서 저는 알았죠. 근데 어느 날 한 11시경에 예. 밤늦게 언니가 전화를 그렇게 건 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뭐 하냐? 그래서 잘라고 그랬더니 이 시간에 너하고 소주 한잔 하자고 그러면 나 미친 거지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한 잔밖에 못해요. 그 말이 나와라 하는 것보다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언니의 속 얘기, 몰랐던 언니의 얘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미안하고 또 언니 얘기하다가 울다가 옆 사람 와서 사인해달라면 사인해주고 1차에서 그렇게 끝나고 이제 네. 그 추운데 한강을 보자고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예, 둥둥 가고 이제 술을 한 한강에 잔밖에 못 드시는 분이 2차도 가지고 2차 죽이지 않아요? 만취 상태의 한겨울에. 코스를 다 밟는 만취 상태의 코스를 가지고. 한강 가서 이제 그 한강 둔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멋진 하강을 보고 있으니 내가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여기를 내가 참 좋은 남자랑 내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시간에 너랑 이러고 있냐 이러는 거야. 아니 그럼 나는요. 그렇죠. 나는 솔직히 그 시간에 언니랑 있고 싶겠어요. 그렇죠. 근데 언니가 안 좋으니까 차마 그 말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김민희 씨가 이제는 좀 안문숙 씨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게 뭔 소리야? 절친 두 분을 모신 김에 이게 뭔 소리야? 안문숙 씨 남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안문숙 씨 남자 만들기. 네, 아. 남자를 만들어 드리기. 안문숙 씨를 남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안문숙 씨의 말씀 똑바로 주셔야죠. 잠깐만요. 안문숙 씨를 남자로 만드는 게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운 거죠? 예. 아니,
아니 두 분께서 옆에서 지켜봤을 때 야문숙 씨가 조만간 남자를 만나려면 이것만큼은 고쳐야 된다라는 게 혹시 있나요? 정재현 씨는 잘 아실 거예요. 저희 때 입었던 청 자켓이라고 표현하면 별로 느낌이 없고 예. 청 카바라고 청카바. 표현해야지 청카바, 예, 되는 청카바, 예. 그 청 카바만 없으면 아, 그게 있으세요, 아직도? 아직도 있나요 그런 게? 아니 제 생일인데요. 언니가 청 카바를 입고 약간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전 깜짝 놀란 게 왜 저희 1980년대 전영록 씨가 왜 불티나 예, 그거나 도라이 시리즈. 도라이 시리즈. 도라이 시리즈 옆에 있는 누나들 기억나요? 네, 아, 그쵸. 머리만 이렇게 도라이걸. 청카비 있고 청카바 있고. 민복기 씨, 민복기 씨. 혹은 그 백투더퓨처의 그 마이클 제임스 저는 그런 그 표현이 문이 딱 열려서 언니가 들어오는데 타임머신에서 언니가 이러고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제가 또 어떻게 해보려고 남자들은 몇 명 있고 그랬었는데 아, 네. 하필 그날. 하필 그날. 그리고 대부분 여자가 이렇게 앉게 되면 이렇게 앉는다든가 이렇게 앉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되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언니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자세가. 잠깐만 있고. 근데 나는 언니 그런 것도 좋아. 네. 난 언니가 하는 게 다 좋고 재밌어. 네, 네. 하여튼 근데 그렇게 입고 있어서 놀다가 언니가 중간에 옷을 갈아입고 오겠대요. 네. 아 언니가 눈치를 챘구나. 네, 네, 네. 그게 언니 빨리 옷 갈아입고 금방 가겠다고. 네. 그래서 좀 이따 놀고 있으니까 언니가 왔어요. 네. 근데 왜 어머님들 아니에요? 아버님들이 왜 강아지 데리고 공원에 산책 가실 때 왜 버스럭버스럭하는 빨간 추리닝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마스크를 그걸 위아래로 세트를 입고 아니 추리닝 그 예, 얘기가 추리닝, 예. 청바지에 줄무늬 청바지 줄무늬 청바지 있잖아요. 네. 그거 지금 안 나오죠? 안 나올 소저 건데? 바렌테 그런 거 줄무늬 바지 어느 운동화 청카바 네. 아, 운동복을 자주 입으세요, 원래? 뭐 택배인 줄 알았어. 제가 그래서 늘 코디한테 잘해주라고. 언니 굉장히 글래머거든요. 글래머인데 글래머라고 이제 보여주고죠. 맞아. 애들한테. 네. 저렇게 착 달라붙는 옷도 맞아, 있고 맞아, 그런데 맞아. 너무 풍심하게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전 사실 그 단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뭔 단계요? 아니 지금은 이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단계. 지났지. 그때 보였어. 치마 평소에 안 입으시나요? 잘 안 입어요. 일이 있었을 때만 입고요. 다른 사람들 놀랄까봐 안 입는데요. 아니 저 다리도 굉장히 이뻐요. 예, 예쁘죠. 치마 그럼 앞으로 입으시겠습니까? 계속 옷장 정리하고 네, 입죠 뭐. 못 입고 있어요. 예쁜 다리를 세상에 보여주세요 이제. 예. 그러면 그런 외적인 거 이렇게 패션이나 그런 거 말고 뭐 다른 문제점. 생각보다 눈이 높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언니한테 언니, 혹시 좀 나이가 좀 있어서 언니를 딸처럼 보다듬어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는 건 어때? 그러면 야, 내가 지금 나이가 이런데 지금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지금 환갑잔치 준비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안 된다 그러고 연하는 또 언니가 괜찮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이러면 이래서 아니고 저래서 저러면 안 되고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나름 까다로우시네요. 네. 조건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조건. 예, 이제 좀 범위를 넓게 보고 네. 그다음에 꼭 결혼 시기다 뭐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맞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렇죠. 뭐 애를 낳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먼저 사랑을 하고 누나는 지금 필요한 게 결혼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초혼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초혼이시니까 사랑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사랑 중에서도 가장 끝을 먼저 하라고 하시니까. 늦으면 안 돼요. 시기가 있으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저한테서 결혼은 그렇게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하지 본인은 않는데 괜찮은데, 네. 주변에서들 막 이렇게까지 나왔으니까 진짜 너무 웃기네요. 네. 네. 아, 근데 그래요. 청카바는 버릴게. 네. 어렸을 때부터 데뷔했다 보니까 혼자 먼저 이제 나와서 일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돈을 벌고 네네. 가장 역할도 또 하고 자기의 인생도 개척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누나가 어느 정도 일어났으니까 남자한테 기대고 남자한테 좀 맡기고 그렇게 맞아요. 이런 거는 좀 있어야 그런 거가 좀 이제 믿고 저는 집안에 전등이
가는 것도 제가 다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은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남자가 해야 될 일들을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하다 때문에. 보니까. 네. 네. 아, 내숭이 없구나. 내숭이 없으니까 뭐 예. 막 맞아요. 내가 먼저 하지 마세요. 내가 답답해서 내가 먼저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막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제 해야죠. 노력해야죠. 네. 내숭의 기본은 어떻게 이거거든요. 그거 연기 한번 가능하겠습니까? 이번에 그 드라마 하면서 그 젊은 친구하고 또 이렇게 러브라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소품으로 무슨 술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 술이 필요하면 또 얘기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연기조차도. 애교 피우는 게 안 안 되는 거예요. 해보셔서.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는지. 하시겠다는 거야, 안 하시겠다는 거야. 그냥 한번 해보겠다. 손발이 오그라드는 거 있죠? 아, 이게 안 나와요, 그런 게.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냥 팍 터져버리죠. 웃는이라고. 이유영 씨 너무 좋아하신다. 이상형이신가 봐요, 그런 아, 애교를. 너무 좋아합니다. 네, 저 재밌는 분 너무 좋아합니다. 애교였어요. 재밌자고 한 게 아니에요. 애교 많으신 분 너무 좋아합니다. 막내가 아직 분위기를 잘 아니, 괜찮아요. 프로젝트 하고 예. 있는 거거든요. 아니요. 매력 있어요, 기광 씨. 네. 노력하면 괜찮아지실 것 같아요. 아, 진짜 주변에서도 그래요. 너는 노력도 안 하면서 맨날 결혼하지 말라고. 노력을 하라고. 맞아요. 이제 노력을 하면 노력하기로 아까 약속하셨잖아요. 네, 노력을 자, 하고. 그럼 가까이 계시는 두 분께서 안문숙 씨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네. 어떤 남자하고 잘 어울릴까요? 누나를 네. 인정해주고 네. 알아봐주는 그런 눈이 있는 남자가 있을 거예요. 연하든 연상이든. 예. 근데 연상은 이제 한 살 정도만 연상이었어요. 연하는 한 8년까지는 커버가 될 것 같아요. 8년은 8년 정도. 누나는 이제 어떤 남자나 또 이런 거 보면은 말도 못하고 바들바들 떠는. 예. 아니, 내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그래요? 뭐 먹지도 못해요. 그 애인이 있어요. 노래 있죠. 이은미 씨의. 네. 그 노래의 주인공 같아요. 내 눈에만 보여요? 네. 무섭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말은 잘 안 해. 계속 보고 있고. 아니,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지금 보이는 성격상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렇게 대시를 할 것 같잖아요. 네네. 제가. 네네. 근데 그걸 못해요. 누군가가 다리를 놔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줘야지 내가 가서 직접 이렇게 그렇게는 못해요. 용기가 없어요. 그런 용기가. 그냥 가슴앓이만 해요. 근데 안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편하게 그냥 청 자켓도 입고 나가고 네. 추리닝 입고 탁. 만약에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시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궁금하네요. 네. 저는 정말 1년 동안 어디 안 나갈 거예요.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그 냉장고에다 떡국만 가득 썰어놓고 떡국만 해먹으면서 저는 안 나갈 거예요. 네. 아, 떡국을 좋아하시네. 아니 그게 가장 쉽잖아요. 밥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안 나가면 뭐 하실 거예요? 아니, 기강군이 좀. 떡국만 만드는 떡국만 거. 먹을. 저희 그 몰래 손님한테는요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박철에게 안문숙이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동네 형이자 누나. 그래요 사우나 같이 가. 네. 무슨 뜻인가요, 그 동네 형이라는 거? 네. 이제 동네 길목 들어가다가 형네 우리 집을 먼저 안 가고 형네 집에 들려서 뭐 밥을 먹고 간다거나 뭐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한다거나 네. 그런 사람. 네. 결혼시키지 않고 형이래. 형이자 누나. 제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아니 네. 근데 저는 그 형이라는 소리도 되게 좋아요. 뭐 누나도 좋고 형도 좋고. 네, 이젠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노력할게요. 형값하고 형을 버려야 돼. 네. 그냥. 그리고 또 바람이 있다면은 네네. 다시 사람들이 기다리는 또 정말 전공 과목이신 라디오를 다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예. 그래. SBS 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꼭 그쪽이어야 되나? 왜냐면 민방에 어울려요. 상업방송에 어울려요. 정말 분석을 많이 해주셨네요. 정말 절친 많네요. 김민희 씨에게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민희에게 안문숙이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외로움의 동지. 외로움의 동지. 네, 언니도 그렇고 사실 저 역시도 굉장히 외롭고 저 스스로도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데 그냥 언니가 힘이 될까 봐 그냥 가는 거거든요. 네. 저 역시도 언니를 의지를 하고 언니도 저를 의지를 하니까 같이 그냥 호호 백발 할머니 될 때까지 좋은 동생이자 언니이자 친구로. 네, 정말 오늘 몰래 온 손님이야말로 정말 진짜 안문 숙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절친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네. 앞으로도 이 세 분간의 우정 영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승승장구의 마지막은요. 나에게 쓰는 편지예요. 네. 저는 네. 그 욕실에 거울에 내 모습을 보고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네. 예, 어우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한다니까 좀 어색하네. 문수가 전 사실 이 이름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편지 쓰시죠? 아, 네.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니까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또 괜찮게 살아왔고 지금 이제 앞으로 네가 할 일은 결혼도 중요하지만 네가 받은 만큼 어떻게 베풀 것이냐를 더 많이 생각하고 노력하자. 그리고 애부터 낳자. 그래요. 안문숙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거 다 이루시고 또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승승장구 할게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마령 씨에게 장동건이랑 제 라이벌. 진짜 설당이 없었어. 진짜 그런 어디 이유. 해보고 싶은데 뭐 그런 아쉬움들이 있죠. 하룡이는 환갑 때도 징징댈 거야. 그리고 하준 오빠는 자랑을 안 해요. 현찰로 집을 샀더니 돈이 없어. 형. 형 하면서 지 얼굴만 나오고 나는 승승장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승승장구를 검색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신사정장 전문 로이젠, 치킨 요리사 치킨도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